네, 안녕하십니까. 급등이 관심 종목 창고의 급등입니다. 오늘은 2021년 4월 9일이고 4월 첫째 주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 잘 매매하셨습니까? 지난주 때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하락장이었기 때문에 이 하락장 때보다는 이번 상승장, 이번 주 매매가 좀 편하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매 잘하셨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주 지수를 한번 보고 첫째 주 관심 종목이라고 올려드렸던 게 어떻게 움직였는지도 한번 보고, 둘째 주, 다음 주죠. 다음 주 관심 종목을 어떤 걸 관심 종목으로 볼지 한번 같이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일단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우하방 추세선의 마지막 추세선을 뚫고 나서 지금 모든 이평을 정배열로 돌리는 구간에 있습니다. 21선하고 61선 골든 크로스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꾸준하게 45도 정도 각도로 올라가다가 오늘 이렇게 살짝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코스닥하고는 또 다른 모습입니다. 코스닥이 좀 센 모습이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살짝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유는 삼성전자가 좀 많이 밀리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어쨌든 이번 주에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전고점 까지 지금 뭐 다시 전고점을 한번 찍어보러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보다 상대적으로 떨어질 때는 좀 강하게 떨어졌다가 반등 또한 또 강한 반등이 나오면서 지금 정배열로 지금 돌려놓은 상태입니다. 이평들이 전부 다 정배열로 된 상태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고점까지 거리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다들 전고점 터치와 전고점을 다시 뛰어넘을 건가라는 기대감에 다음 주는 한번 지수나 각종 종목들을 지켜보시면 또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투자 관련해 가지고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외국인들이 주로 땡기고 있다라는 거, 여기 보시게 되면 빨간 선이 외국인이 매물을 갖고 있는 비율이거든요. 까만 선은 개인이고 파란 선은 기관인데, 기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팔고 있고, 최근에 외국인들이 이렇게 꾸준하게 들어오면서 지금 우리나라 지수는 외국인들이 올려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이렇게 비율을 보면서 유추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외국인들이 쭉 매수를 땡기면서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나라의 지금 주식의 움직임은 외국인들 자본에서 결정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외국인들이 나가면 양매도가 되기 때문에 또 지수가 흘러내리겠죠. 그래서 다음 주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의 그런 수급 같은 경우에도 좀 잘 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조금 더 도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 종목들을 여러 개 올렸었는데, 지난주가 잠시만요. 네, 지난주 4월 5일부터 올렸던 종목들을 한번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월 5일이면 이때부터죠. 제가 금요일날 저녁에 올렸으니까 4월 5일 이때부터 상승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승이 나왔고요. 좀 들고 계셨던 분들은 수익이 꽤나 나오셨을 것 같고, 지어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4월 5일 이 구간입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수익이 어느 정도 좀 많이 나오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SBI 핀테크 솔루션은 제가 넣었나? 잠시만요. SBI PS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안 넣었네요. 예. SBI 핀테크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라운시큐어랑 드림시큐어를 좀 매매를 하면서 참고했던 종목인데, 지난주 종목 중에 라운시큐어랑 드림시큐어도 일단 상승, 4월 5일날 이때부터 상승이 나와서 큰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렇게 그 다음에 한국전자 인증도 4월 5일 여기서부터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화신 같은 경우에는 4월 5일 이때부터 4월 5일날 좀 올라가다 그 이후로는 좀 밀리는 상태인데 어쨌든 다시 바닥 구간까지 왔고 60일선 지지받고 있다라는 거. 화신 같은 경우에도 위에 아직도 매물대가 매수의 영역이 많이 잡힌 부분이라서 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어떻게든 마지막 종착지는 이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종목입니다. 어쨌든 화신 같은 경우에는 첫날 시세 좀 났다가 주중 계속 이렇게 눌려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특수건설 같은 경우에는 4월 5일 이때부터 시세가 나기 시작해서 이렇게 시세가 어느 정도 났다라는 거. 다나 같은 경우에는 4월 5일 올라가고 그 이후로 좀 밀려있다. 뭐 밀려있지만 어쨌든 다음 바닥도 뭐 이렇게 첫 번째 바닥, 두 번째 바닥, 세 번째 바닥을 만들고 돌아갈지 그냥 바로 갈지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날은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고요. 대성 파인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이 수렴의 끝 부분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보자고 했었는데 4월 5일부터 시세가 어느 정도 나다가 오늘 목요일부터 해가지고 좀 눌려있는 상태. 이 삼각 수렴의 끝에서 지금 약간 하락의 구간으로 좀 약간 이탈한 상태거든요. 20일 지지받고 다시 올라오는지 한번 지켜보면 뭐 이 삼각 수렴에서 움직임이 어떻게 또 움직여지는지 공부해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문배철강입니다. 문배철강 같은 경우는 4월 5일부터 시세가 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여기서부터 한 이 정도 수익이 났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NIST 같은 경우도 4월 5일부터 지금까지 꾸준한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번 주에 장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꽤나, 종목마다 10%에서 많게는 20%, 30% 남는 종목들이 많아서, 1주차 때 좀, 관심 종목을 같이 공부하시고 그 종목을 가지고 움직임을 계속 보시면서 추적 관찰하셨던 분들이었다면 시청자들이 있으셨다면 아마 1주차 때 관심 종목으로 수익을 많이 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장이 좋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종목도 괜찮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주 종목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주 종목들도 계속해서 좀 놔두셔가지고 지금 보니까 뭐 시세가 나면서 뭐 매도세가 나온 건 아직까지는 없어서 아직까지 눌릴 때마다 다 잡아가면서 매매를 할 수 있는 구간의 종목들이니까 아직 1주차 종목들도 아직 시세가 많이 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것도 관심 종목으로 해놓으면서 보시고 이번 주 두 번째 주 4월 둘째 주 종목도 한번 관심 종목으로 해두시고 꾸준하게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잠시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최근에 보궐선거다 이제 대선이다 해서 뭐 인맥주들이 많이 갔었는데 인맥주도 좀 뒤에 볼 거지만 먼저 좀 약간 체크를 해야 될 것이 저출산 관련주 정책주죠. 인물주들이 이제 어느 정도 시세가 나고 뭐 인물주들 이제 대선주들 인맥주들이 이제 막 시세가 나다 보면 결국 정책주들은 조금씩 지금 자리를 만들어가면서 결국 슈팅 구간까지 올려놓으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 중에 뭐 일자리 윌비스도 있고 모스템 임플란트 노인 정책도 있고 하지만 제가 좀 눈여겨보는 거는 제로투세븐이랑 아가방 컴퍼니입니다. 둘 다 보시게 되면 종목들이 저출산 하고 관련된 주식들이죠. 그러니까 저출산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내놓으면 반응하는 주식들이 제로투세븐과 아가방 컴퍼니입니다. 근데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분봉을 뜯어보시더라도 앞에 보시게 되면 며칠 전에 슈팅 구간에서 상승할 때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하락할 때 이 구간에서 뭐 거래량 없이 이렇게 뺏는 구간이거든요. 이 구간을 거치고 다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항상 정책주로서 대장 역할을 했었고 그리고 강한 상승이 있었던 반면에 또 강한 하락도 있었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군데군데 이렇게 매물벽들이 사실 많습니다. 많지만 강하게 움직일 때는 또 강하게 움직이는 대장주의 역할을 그래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움직임은 굉장히 좋고 시세도 잘 나올 것 같지만 아가방 컴퍼니를 매매를 하실 때는 강한 슈팅이 있은 후에는 또 강한 하락이 또 매물대가 그 전에 물려있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또 강한 또 매도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조금 생각을 하시면서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정책주로서 지금 슈팅 구간에 좀 와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보시게 되면 이 앞전에 있었던 거래량도 작은 거래량이 아니니까 곳곳에 매물대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아가방 컴퍼니를 접근하실 때는 슈팅이 나올 때는 호가창을 보면서 매도세가 붙기 전에 좀 나는 수익 실현을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리고 천일선 밑에서 지금 이렇게 또 강한 저항대도 지금 이렇게 있기 때문에요. 아가방 컴퍼니를 만약에 매매를 하실 때는 그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왜 아가방 컴퍼니보다는 제로투세븐이 낫지 않나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게 되면 단기 하방 추세는 넘어섰고 우하방에 이제 장기 하방 추세에 지금 벽에 다다르면 이렇게 부딪히면서, 잠시만요. 이게 좀 틀렸네요. 잠시만요. 이렇게 장기 우하방 추세의 끝에 부딪히면서 꼬리가 생기고 내려왔지만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언제든지 쏠려고 지금 계속해서 준비하는 구간이거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 라인이잖아요. 이 라인이 이제 넘어서면 매물대가 없는 구간으로 또 돌입하기 때문에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제 생각인데, 기존의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아마 강한 시세가 나오겠지만 강한 하락이 나오는 반면에 제로투세븐은 아마 시세가 나오면 꾸준하게 쭉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로투세븐이 저출산 정책의 또 대장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하지만 거래 대금과 거래량 자체는 아가방 컴퍼니에서 많이 터지니 좀 꾸준하게 저점을 잡아서 제로투세븐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꾸준한 수익이 나실 것 같고,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가방 컴퍼니에서 좀 매매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로투세븐을 만약에 놓친다면 아가방에 들어가서 좀 따라 붙지 않을까, 또 아가방에 먼저 가게 되면 또 제로투세븐을 따라 붙지 않을까, 둘 중에 뭐가 대장인지 확인을 한 다음에 제가 만약 매매를 미리 못했다면 좀 따라 들어가는 매매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렇게 제로투세븐과 아가방 컴퍼니 다음 주에 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위지역 스튜디오입니다. 위지윅이죠. 위지윅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OTT 관련주인데 제가 알기로는 메타버스 쪽도 이랑 또 관련이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시세가 굉장히 많이 나면서 이렇게 5일선 타고 급등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위지윅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강한 시세가 나왔다가 그 다음부터 거래량이 확 줄면서 지금 어느 정도 5일선 타고 다지는 구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5일선을 계속 위협하면서 5일선을 깨고 11일선을 깨고 또 20일선 만나러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지금 5일선이랑 11선 데드 크로스 나는 부분에서 5일선 위로 오늘 올려놓고 마감을 했습니다. 이 라인인데요, 이쪽에 꼬리 생기는 라인에서 철저하게 밀고 있는데 어느 정도 여기서 본인들이 생각했던 매집 구간과 어느 정도 지지대 역할을 하는 매물대가 이 정도에서 형성이 되면 대원 미디어처럼 위지역 스튜디오도 이렇게 치고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1차 상승이 있고 나면 파동의 원리로 봤을 때도 2차 상승은 1차 파동보다는 사실 커야 되는 게 맞고, 근데 그 파동을 사실 보기보다는 지금 이 구간에서 일어났던 분봉의 흐름을 보더라도 사실 여기서 그냥 죽이려고 만드는 봉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저 스스로는 들어서 위지윅 스튜디오는 계속해서 다음 주 좀 자세히 관찰할 것 같습니다. 위지윅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도 한번 치고 나갈 때 또 강하게 치고 나가니까 대원 미디어랑 사실 위지윅 스튜디오가 사실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대원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정지 수준까지 가버렸고, 위지윅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살짝 좀
시간을 두면서 지금 눌림의 구간인데 잘 지켜보시고 매매를 밑에서 잡아가시게 되면 또 큰 수익이 나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지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종목으로 볼 것 같고, 그 다음 종목이 SM 라이프 디자인입니다. SM 라이프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디즈니 월드 이쪽이랑 무슨 오스카 이쪽 뭐 시상식하고도 좀 연관이 사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SM 라이프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항상 강하게 오르고 내려왔고 강하게 오르고 내려왔었는데 지금 구간에는 강하게 막 치고 오르는 것은 치고 오르는 그런 모습은 아니고 꾸준하게 지금 우상향시키면서 결국에는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전고점까지 이렇게 갖다 붙여놨다라는 생각이 갖다 붙여놨습니다. 갖다 붙여놓은 상태입니다. 전고점에 있을 때는 항상 강한 슈팅이 나오기 마련인데 강한 슈팅이 나온 이후에 눌릴지라도 결국에는 강한 슈팅이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요날 지금 거래 대금이 1,400을 터뜨린 날 긴 꼬리가 윗꼬리가 달리고 긴 음봉이 나왔지만 저는 요 봉을 매집봉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집봉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전고점과 이 전고점인데요. 전고점을 넘고 있는 모습인데요. 요 앞에도 어떻게 보면 요것도 전고점이죠. 결국 전고점을 이제 큰 마무리 봉으로 넘어서는 모습인데 여기서 강한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재료도 많고 뭐 앞으로 분봉의 흐름도 좋고 제가 막 보니까 되게 흔드는 모습이 진짜 좀 급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장중에. 저는 오늘 사실 장중에 매매를 하고 오늘 시간 외에 제일 고가에 팔았지만 월요일날 이제 다음 주가 돼서 눌리면 눌리는 대로 좀 담아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강한 급등을 원하는 건 아니지만 이 전고점을 뚫을 때는 또 강한 상승이 나올 것 같고,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모멘텀만 상승이 나올 때 또 붙어준다면은 이런 종목은 이렇게 사실은 이 정도 또 상승이 있을 수 있거든요. 밑에 하락폭만큼 상승폭이 또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SM 라이프 디자인도 OTT 관련주 보면 대원 미디어, 위지역 스튜디오처럼 여기서 뚫고 가면 또 좀 꽤나 강한 또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위지역 스튜디오랑 SM 라이프 디자인은 이렇게 내일 또 OTT 관련주로 해서 한번 볼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히토리 관련주입니다. 동국 RNS와 유니온 머티리얼즈 해인인데요. 동국 RNS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고점인데 어떻게 보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최근 이틀 동안의 분봉을 뜯어보게 되면 조금 더 상승하지 않을까, 애들이 좀 더 상승시키려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이게 만약에 좀 부담스러우시다면은 유니온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 유니온입니다. 유니온, 잠시만요. 유니온 머티리얼즈는 유니온을 보면서 그냥 참고로 유니온이 터졌을 때 못 따라 들어갔으면 유니온 머티리얼즈 따라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유니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게 되면 우하방 추세를 맞고 떨어졌는데 유니온이 사실 오늘 제가 여기서 좀 이렇게 넘어서서 마감을 하면 저도 좀 배팅을 좀 크게 할 생각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긴 꼬리는 아니지만 꼬리를 달고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에 결국에는 우하방 추세선에 걸리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 매수 포인트는 아닌 것 같고, 만약에 제가 유니온을 매매를 한다고 하면 이 위에서 놓을 때 매매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하방 추세선을 뚫고 다시 새로운 추세를 만들 때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근데 동국 RNS를 보면 유니온도 이렇게 이 추세를 넘어갈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볼 게 해인인데요. 해인 같은 경우에도 이 긴 꼬리들이 제가 돌려보니까 그러니까 꼬리지만 결국에는 매집하면서 만든 꼬리라고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이 구간 상머리 구간에서 지금 매물대를 만들고 있고 5일선 위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오늘도 사실 어느 정도 시세가 나오다가 유니온이 밀리면서 밀리는 모습을 확인했는데 동국 RNS를 보면 더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동국 RNS가 더 갈 것 같다라는 것을 전제로 놓고 보면 유니온도 이 우하방 추세선을 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해인도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상 말고 나서, 여기 상이거든요. 상 말고 나서 여기서 매물대를 만들고 있고, 두 개 동국 RNS와 유니온이 간다면 해인도 여기서 이제 매물대에서 매물대를 만드는 상태에서 슈팅이 다시 한 번 더 큰 슈팅이 나올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동국 RNS를 매매를 못하면 유니온을 뭐 이렇게 하라는 뜻은 아니고 나는 유니온 차트에서 동국 RNS가 슈팅에 나올 때 나는 이 우하방 추세를 뚫어 넘고 여기서 마무리 지을 때 나는 들어갈래 라고 생각을 하시던지, 아니면 유니온이 좀 부담스럽다, 움직임이 부담스럽다 하면 유니온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단기 하방 추세선을 넘고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모습이죠. 뭐 이런 종목을 뭐 1등주를 보면서 2등주를 매매를 하시던지, 아니면 아직까지는 시세가 안 나오고 있는 해인 같은 이런 종목들을 늘릴 때마다 꾸준하게 잡아가면서 유니온이 튀고 동국 RNS가 튀면 결국에 해인도 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미중 관련해 가지고 뭔가 또 큰 뭐 이슈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렇게 히토류 관련주도 다음 주에 한번 주의 깊게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인물주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ATEC-TN이랑 ATEC을 좀 보고 있는데, ATEC-TN이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단기 과열 종목, 여기 지정 에고가 떠 있기 때문에 지금 얘가 슈팅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밀린 것도 뜬금없이 밀렸는 이유가, 여기서 아마 시세가 더 나왔으면 3거래 단일가 거래에 들어갔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의도적으로 이날 좀 뺐지 않나라는 생각이 사실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해제가 되는 날까지 뭐 이 하루 이틀 3, 2, 4, 5, 6, 7, 8, 9, 10 뭐 다음 주 한 수요일 목요일쯤 되면 또다시 또 쏘게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뭐 덕성이랑 서현이 이렇게 단위가까지 가면서도 계속 쏘는 걸로 봐서는 또 인물주는 또 그런 거 안 가리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맞죠? 뭐 어쨌든 제가 지금 보는 관점은 단일가 거래 때문에 얘가 좀 눌려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ATE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눌릴 때마다 마지막 그 눌린 구간을 잘 포착하셔서 잡게 되면 얘도 좀 큰 수익이 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얘가 지금 대장이죠. 그 다음에 ATEC 이 좀 따라가는 모습이고, 그러니까 유니온이랑 유니온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인데, 뭐 ATEC이랑 뭐 ATEC-TN 을 보게 되면 이 모든 움직임 자체들이 지금 보시게 되면 상승할 때 거래량이 들어오고, 하락할 때 거래량이 빠지는 모습, 또 상승할 때 거래량이 들어오고, 결국에는 아직까지 이 위의 부분이지만 이 위의 부분에서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밖에 사실 저는 안 듭니다. 그래서 ATEC-TN이랑 ATEC 지금 보면 다른 종목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프리엠스라든지 뭐 인터지스, 동신건설 이런 거는 제가 너무 급등 왔다 갔다 너무 심해서 사실 매매하기가 좀 겁나고 해도 되는데, 뭐 결국에는 ATEC-TN이랑 ATEC이 가게 되면 다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장주들이니까. 하지만 얘네들이 단일가 걸리면서 오늘 뭐 개별적으로 뭐 프리엠스, 뭐 인터지스, 동신건설이 튀긴 튀었는데, 제가 인물주 중에서 보는 것은 뭐 ATEC-TN이 누를 때마다 좀 닮지 않을까, ATEC이랑. 그리고 형제엘리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정고점을 넘는 상태인데, 보시게 되면 분봉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시세가 날 때 매수세가 들어왔다. 그 다음에 하락할 때 매도가 나왔다. 하락할 때는 거래량이 좀 마른 상태로 하락했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인물주를 한다고 하면 뭐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뭐 좀 답이 나와 있는 뭐 ATEC-TN이랑 ATEC, 뭐 행즈엘리트 지금 당장 시세 나는 건 아니고, 요거는 다음 주에 단일가 거래가 끝날 때까지 그 경고일이 예정일까지 끝날 때 해제일까지 좀 늘릴 때마다 좀 잡아보지 않을까, 조금씩 모아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약간 대응 전략을 세워놨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뭐 다른 것들도 많지만 뭐 많잖아요. 뭐 서현, 뭐 진도, 뭐 애니 능률 많지만 요거 한번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지난주에 남성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 얘가 좀 진짜 수상하거든요. 얘가 파평윤씨의 뭐 또 동문으로도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자율주행으로도 안 엮이고 인물주로도 안 엮이는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뭐 이렇게 대표가 파평윤씨의 무슨 대학교 동창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거 인터넷에 찾아보더라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남성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한번 쏠 것 같은데 무슨 재료로 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안 하시더라도 얘는 무조건 간정에 넣어 드시고
뭐 여기서 튀어서 마감해서 끝나면 여기서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나고 생각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애증의 종목인데요. 얘는 윤석열하고 아마 엮이면 엮일 것 같고, 뭐 자율하고 엮이게 되면 또 뭐 그쪽 뭐 자율 쪽으로도 엮일 수도 있는 종목인데, 아직까지 제가 막 유심히 보거든요. 뭐 자율이 뛸 때 시세가 나는지, 저희 뭐 대선 인물 관련주 이쪽으로 뛸 때 윤석열 관련주가 뛸 때 시세가 나는데 보는데, 아직까지 그런 특별한 모습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우하방 추세선을 넘어놓고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추세를 돌리면서 강한 슈팅이 나올 수 있으니 에이텍 TN, 그 다음 형제 엘리트를 보시면, 형제 엘리트 또 정고점 넘고 있죠. 보시면서 남성도 관심 있게 좀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최근에 코로나가 또다시 이슈가 되면서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코로나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진단 키트라든지 뭐 또 의료기기 쪽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재택이라든지 다 차트를 돌려보시면 다들 지금 쌍바닥은 아니고 뭐 바닥을 찍고 돌리는 모습인데 또 꽤나 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 중에 저는 좀 재지 쪽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신풍재지, 뭐 한국패키지, 대형 포장, 영풍재지, 세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어떤 것을 매매하는지는 본인들의 그 종목을 뭐 급등주를 좋아하시면은 뭐 급등의 차트를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나는 좀 꾸준하게 그냥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꾸준하게 수익을 보고 싶은 분들은 또 그런 차트들 찾아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시게 되면 신풍 같은 경우의 위치는 우하방 추세선에, 지금 이 우하방 추세선 끝까지 건들리는 중입니다. 신풍재지도 그때 재지가 한참 오를 때 좀 강했던 종목이라고 기억이 들고, 신풍재지 같은 경우에도 이런 꼬리 부분들이 사실 여기 수익 실현했는 부분인 줄 알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자체들이 전부 다 매집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재지들이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대형 포장도 그렇고, 이런 위에서의 이런 움직임들, 최근의 움직임들이 전부 다 꼬리들이 매집의 형태를 띠고 있더라고요. 뭐 영풍재지도 그렇고. 그래서 뭐 진풍재지라든지 여기 보시면 대형 포장도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마지막 요렇게 이 라인은 지금 뛰어넘은 상태죠. 5일선에 이격이 좀 있는데, 대형 포장이라든지 뭐 영풍재지도 이 모든 거래가 뭐 당연히 매도세도 있겠지만 매수세가 좀 많이 찍혀 있다. 신풍도 매수세가 되게 많이 찍혀 있는 종목이다. 대형 포장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패키지는 제가 솔직히 차트를 못 봤는데, 뭐 한국 패키지는 좀 매매가 좀 손이 좀 안 가더라고요. 어쨌든 뭐 신풍재지, 대형 포장, 영풍재지가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급하게 오를 수 있으니, 뭐 거리두기가 또 격상될 수 있고 하니까 급하게 오를 수 있으니 진짜 잘 지켜보시다가, 뭐 코로나 다른 관련주도 많지만 재지 쪽은 이 위에 많은 부분들이 매수 쪽에 잡혀있는 거래량들이 많아서 정고점을 다 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면서 다음 주 포장이라든지 재지 쪽 정말 관심 있게 지켜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리 옛날에 통닭 먹으면 안에 보면은 습지라고 하나요? 그런 종이 만드는 회사인데, 세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게 되면 다시 또 고점 터치하는 부분입니다. 세하를 봤을 때는 이게 만약에 뛰게 되면 또 종이 쪽, 재지 쪽으로 섹터에 바람이 들어오게 되면 정고점을 뚫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평소에 세하를 보셨던 분들은 신풍재지라든지 대형 포장, 영풍재지가 강한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 세하를 매수를 눌러도 편한 매매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신풍재지라든지 대형 포장, 영풍재지 같은 또 급등할 수 있는 급등 차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얘네들이 좀 늘릴 때 좀 매집을 해보고, 확진자가 뭐 갑자기 확 줄어들면 손절 치면 되니까 확진자가 좀 늘어날 것 같은 분위기잖아요. 그 분위기 잘 이용을 해서 미리 좀 매집을 좀 해놓으면 어떨까. 눌릴 때마다 뭐 한 20일선 대응을 해보겠다라든지, 뭐 대형 포장 같은 경우에는 5일선까지만 내가 한번 대응을 해보겠다라든지, 신풍재지 같은 경우에는 나 떨어지면 20일까지는 한번 버텨볼 수 있고 그때까지 평단 조절 한번 해볼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대응 계획만 세워놓으면 부담스럽지 않고, 만약에 상승하게 되면 좀 큰 수익을 먹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볼 종목
개 섹터는 이렇게 코로나 관련주의 확진자에 따른 섹터 중에 종이 쪽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예, 또 주저리 말이 너무 많았는데요. 30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말이 되게 논리적이지 못하고 두서없이 하지만 결국에 수익이 나면 되지 않습니까? 맞죠? 지난주에 1주차 종목 수익 정말 많이 났으니까 2주차 종목도 1주차 종목도 계속해서 추적 관찰하시고요. 2주차 종목도 지금 좋은 종목 많으니까 2주차 종목도 관심 있게 보시면서 제로투 세븐 이제 정책주에서 그래도 거기서도 저출산 제로투 세븐에서 제로투 세븐 아가방 컴퍼니 그 중에서도 제로투 세븐이 대장주로 치고 나갈 것 같다. 아가방 같은 경우에는 매물대가 곳곳에 좀 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OTT 관련해는 위지윅 스튜디오 그다음 SM 나이프 디자인은 전고 좀 넣는 라인이고 위지윅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강한 시세 준 다음에 눌리고 있고 5일선 지키고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고요. 그다음 히토류 같은 경우에는 동국 RNS가 계속해서 치고 나갈 것 같은 분봉이니 유니온도 여기 우하방 추세선을 넘을 것 같고 거기서 어떤 자기만의 매수 포인트를 잡으시고 그 다음에 해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상 나오고 이 위에 부분에서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 이 위에 부분에서 어느 정도 매물대를 만들고 있다. 여기서 동국 RNS 유니온이 가면 얘도 결론적으로는 마지막에 상승으로 마무리 짓지 않을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매매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인물주에는 에이텍 TN 자체가 지금 단일가 지정 예고가 떠 있기 때문에 이 예고 풀리는 날까지 좀 늘리면 늘리는데 5일선 이탈을 안 할 것 같거든요. 뭐 5일선 부딪힐 때 좀 매매를 좀 강하게 해보시던지 아니면 11선까지 본다면은 11선까지 떨어지면 나는 매매를 해볼다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 좀 푸근하게 또 기다려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큰 악재가 안 뜨는 이상 그렇게 가지 않을까. 왜냐면 분봉 흐름이 좋거든요. 그래서 저도 인물주 중에서는 뭐 달리는 말에 타는 것이 아니라 좀 늘릴 때 잡아놓지 않을까. 다음 주에는 에이텍 TN이랑 에이텍은 좀 늘릴 때 잡아놓지 않을까. 뭐 반면에 뭐 다른 종목 개별주들이 튈 때 형제 엘리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되게 분봉하고 예쁘거든요. 형제 엘리트도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유는 프리엠스라든지 동신컨설처럼 개별적으로 튀어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릴 때마다 좀 잡아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에이텍 TN을 하든지 에이텍을 하든지 형제 엘리트를 하든지 본인들이 좀 마음에 드는 거 하시면 될 것 같고 윤석열 관련주에서는 남성의 아직까지는 윤석열 관련 테마로 들어간 건 아니지만 그 회장이 퍼펙윤 씨라고 하고 동창이라고 하니까 언제든 또 엮여서 혜택 크라운 제가 최근에 그렇게 엮여서 갔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갑자기 상승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하방 추세선을 넘어서고 추세의 변화는 지금 변화는 해놓은 상태고 120 이상 이쪽에서부터 매매를 사실 해놓아도 부담은 사실 없는 자리거든요. 참고하시면서 우하방의 지지 라인을 깨고 내려가면 손절하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미리 좀 사놓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미리 좀 샀다 팔았다 사실 하는데 아침 되면 또 사놓습니다. 사놓고 혹시나 하는 그런 슈팅이 걸릴 거에 대비를 해놓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재지 쪽 신풍재지, 대형 포장, 용풍재지, 그 다음에 세하, 한국 패키지도 사실 근데 저는 한국 패키지 안 보거든요. 이런 이 위에 있는 고점들이 이 라인들의 매물이 다 이쪽에 다 매수 쪽에 좀 잡혀 있다라는 게 제 결론이라서 확진자가 만약에 확 는다면 얘네들이 갑자기 이렇게 팍팍팍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시나리오를 저는 세워놓은 거거든요. 그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신풍재지, 대형 포장, 용풍재지, 세아를 보시면서 그렇게 매매를 다음 주에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섹터를 좀 나눠 봤는데요. 그런 섹터 안에서 좀 본인들도 시청자분들도 다른 종목도 또 있으면 다른 종목들도 관심있게 보시면서 제가 급등이가 올렸는 종목도 2주차 종목도 관심있게 봐주셔서 다음주도 좀 매매를 잘 하셔서 좀 큰 수익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1주차 거는 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1주차 것도 계속 보십시오. 보니까 흐름 괜찮은 거 많고 문배철강 같은 경우에 계속 보라는 이유가 문배철강 같은 경우에 사실 4월 5일부터 다음주 종목이라고 했지만 4월 5일부터 뛰기 시작해서 이렇게 많이 뛰었는데 철강 쪽 잡고 싶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철강 쪽 지금 계속 오르잖아요.
이렇게 눌렸을 때 5일선까지 눌리게 되면 또 잡아볼 수 있으니 계속 관심 있게 보시다 보면 이렇게 좀 떠버린 것도 또 잡을 수 있는 포인트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까지 생각을 하시면서 1주차 것도 4월 1주차 것도 관심 있게 계속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일단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칠 거고요. 너무 긴 방송이었는데 종목만 보고 또 뭐 끄셔도 되지만 끝까지 들으셔가지고 제 관점이라든지 제가 앞으로 다음 주 어떻게 될 거라는 제 뭐 시황의 생각이라든지 뭐 사회적 분위기 이런 것까지 생각하는 것을 시청자들도 보시고 이렇게 하면 또 수익으로 연결되는구나 라는 것까지 좀 자기 걸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또 뭐 방송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방송을 하게 된다면 또 다음 주 주중에나 다음 주 또 주말에 또 만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방송을 하게 된다면 인물주 쪽으로 한번 정리해서 올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정리되는 대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도 건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